자, 아웃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종목들을 조금 더 보면서 오늘 오후장에 살펴볼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선정하신 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봐야죠. 반도체를 일단은 어제 오늘 반도체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느냐이죠. 네? 다들 깜짝 반등이냐? 예, 깜짝 반등이냐, 네.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을 다시 할 것이냐, 흔한 말로 300만 원까지 가냐. 네, 어떻게 보세요? 눈빛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아직 미심쩍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쵸. 아직 네. 얼마 안 됐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인할 건 많다. 네. 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삼성전자도 심했죠. 많이 빠지고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최근에 10거래일로 쭉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게 SK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가 매력도가 충분히 부각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SK하이닉스를 조금 많이 샀어요. 네네. 오장은 제가 체크는 못하고는 왔지만 오전 전까지는 괜찮았고요. 네. 그럼 왜 살까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네.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련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인즉슨 기존에 AI 프로그램들 많이 쓰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강 체제였다라고 봐요. 네. 네, 클로드, 그다음에 챗 GPT, 제미나이. 네, 근데 요새 제미나이가 업데이트가 늦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2강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알파벳이 이걸 놓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넘어가고 SK하이닉스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미쳤죠. 72%. 네. 2분기 때 예상 영업이익이 76%입니다. 76. 네, 여전히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저가 매력도에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미국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하겠다. 그거 나왔던데. 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수적일 네네.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왜 할까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니까, 네.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데 이용할 거면 새로 부지지어서 하는 것보다 이미 그쵸. 있는 네. 거에 해버리면 되니까. 그쵸. 사실은 이게 인텔이 오하이오 공장에 기초 공사는 끝냈어요. 근데 폐업은 안 넣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따라가기에는 애매한 거죠. 네, 증설 잘못했다가 본인들이 덤태기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 있었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초 공사하는데 또 1년에서 1년 반이잖아요. 그쵸. 돈도 이거 많이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2년, 예를 들면 2, 3년 걸릴 거 1년, 1년 반으로 확 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사이클이 괜찮으니까 1년 반, 2년 뒤도 괜찮아서 공장 인수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SK하이닉스 400만 원 뷰 나올 때 반도체 업황이 28년까지 좋다였어요. 네. 그럼 저는 이 업황이랑 지금 공장 증설이랑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네, 그래서 기존 사이클과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피크아웃 이야기를 할 때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네네네. 정말 많이 하잖아요. B2B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기존과는 다르다라는 걸 확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17년도 기존에 그 전에 반도체 사이클 좋았을 때가 B2B 매출이요 30% 정도밖에 안 했어요. 2017년에? 17년에 네. 딱 9년 전이죠. 근데 올해랑 내년까지 하면은요 최대 70%까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뭐냐면 빅테크랑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치플레이션 얘기하고 예를 들면 애플이 지금 가격 올린다라고 했죠. 네네. 삼성도 따라서 올릴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도 가격 올라가면 B2C 판매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B2B로 꾸준하게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어찌됐건 생성형 AI 프로그램이든지 네네. 아니면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든지 요즘에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점점점 토큰 소비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존 노트북과 기존 핸드폰과 이거를 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 아, 그 기기들도 다 바꿔야 된다는 네, 거죠? 걔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플레이션 때문에 우려는 있겠지만 사이클상 문제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바로 300만 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27년, 28년 좋은 호실적까지 다 해서 사실은 300만 원을 찍었잖아요. 근데 항상 급하게 오르다 보면 찍고 나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숫자가 진짜 맞아? 아, 이 정도 주가가 네. 형평성이 있어? 네, 정말 괜찮아? 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게 평균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정도까지는 반납을 다 했어요. 네. 저점 테스트도 맞췄고. 그러면 최근에 수급 흐름도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그 저점을 조금 다졌다라고 느끼는 거고 실적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고 방향성도 문제 없다라고 느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바라보시고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도망갈 이유는 없다. 아니, 최태원 회장도 얘기했잖아. 사팔사팔 하지 말고 본의하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팔사팔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170만 원과 200만 원 사이가 그래도 저점 부근은 맞다. 그래서 평단가를 이 정도까지 낮추시는 노력은 취하신다라고 하면 뭐 올해 끝날 때쯤 야 그래도 내가 SK하이닉스를 끝까지 들고 있어서 수익은 좀 났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일단은 한번 중간 정도의 저점을 봤습니다. 뭐 네. 이번 주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전히 뭐 바뀐 건 없어요, 그렇죠? 다 없어요. 예, 좋은 것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니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70에서 200 사이는 그래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다. 가격이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좋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봤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익 IPS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삼전 하이닉스가 반등이 시작이 나온다라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소부장도 같이 따라갈 거냐? 네. 아니면은 삼전 하이닉스로 또 다 쏠리면서 또 빠질 거냐? 소부장은 또 빠질 거냐? 이것도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삼전 하이닉스에 한번 데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5일선 위에서 계속 노는 건 말이 안 되는 시장이었구나라는 거를 네. 받아들이실 겁니다. 네네. 그러면 완전한 쏠림은 그전처럼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뷰가 이쪽도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소부장도 그러면 현재 뷰와 그때 뷰가 똑같다라고 하면 손이 가는 게 조금 애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가는 게. 그쵸. 네, 근데 3개월 전에 소부장의 뷰와 현재의 뷰는 전 조금 달라졌다라고 봐요. 어떻게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그래도 반도체 증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존 신규 팹을 그래도 일정을 한 3개월 정도는 다 땡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일정들도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은 평택 5공장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찌됐건 전공정 들어갈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땡기는 거죠, 많이. 네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용인 1공장의 준공을 내년 초로해요. 그러면 초에서 그 하반기 넘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쯤 되면 또 재료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TSMC가 요새 계속 얘기해요. 그냥 우리나라 걸 굳이 안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뉴스잖아요. 증설 뉴스가 증설한다는 나오면 얘기니까. 전공정 관련주들은 탄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쪽 뷰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하지만 해외 수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TSMC 쪽은 막 그렇게 급증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TSMC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증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예를 들면 증착이랑 이런 친구들 것만 다 갖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 확보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중국 쪽도 봐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CXMT랑 YMTC가 얘네들도 대규모 증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네, 돈 끌어당기면 뭐 할 거예요? 증설하겠죠. SK하이닉스가 보여줬잖아요. ADR 상장에서 네. 돈 가져오니까 증설 이야기 바로 네네. 네, 대놓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면 누구 장비를 갖다 쓸 거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럽이랑 뭐 미국 뭐 장비 기업들 너무 많죠. 네. 근데 얘네 걸 수입하는 게 쉬울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 또 각종 제재를 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손을 쉽게 내밀 수 있는 게 국내 장비 기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증설 모멘텀이 있으면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혜를 골고루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꼭 원익 IPS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전공정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실적 괜찮아요. 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동안은 박스권에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정고점 회복하는 거 좀 시간 걸릴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은 뷰는 크게 바뀐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소부장 쪽은 뷰가 플러스 알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수익을 조금 더 내서 요거 조금씩 빠질 때마다 다시 또 네, 삼성 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거죠. 가고. 네, 그러면 하반기 때 안전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쪽에 담아놓고. 든든하게 담아놓고 네, 또 소부작에서 수익을 내서 그거를 수익을 봤을 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쯤 왔을 네. 때 지지선쯤 왔을 때 또 더 열심히 추가하고. 담고. 네. 네,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어쨌든 오늘 좀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유효한 변하지 않는 상황. 소부장 쪽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좀 다시 리셋하고 세워야 할 때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